길을 가다가 너무 멀리 왔나 돌아보니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기억을 되짚어 본다. 지나온 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갖은 상념만 머릿속에 가득 차오른다. 애당초 목표를 정하고 떠난 길은 아니었다. 여러모로 목표에 다다른다는 것은 어렵기도 했지만 꼭 그곳까지 가야 할 까닭도 없다. 편리한 해석이지만 나에게 목표란 마지막으로 다다른 곳이 곧 목표 지점이다.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걸음도 함께 걷지 못했다.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요, 가는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함부로 쫓을 일도 아니고 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움이 더해간다. 한동안 걷다가 할아버지 같은 노송 밑에서 쉬기도 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땀을 식혀준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 저 나무를 오가며 노래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양지 바른 곳에 꽃이 피어 있다. 저 노란 꽃의 이름이 나도 양지꽃이라고 한다. 이른 봄 양진역에 족들이 쓴 새새끼처럼 수줍은 듯 꽃머리를 들고 앉아 있다. 그런가 하면 제 키에 8부쯤에 보라색 꽃을 아는 듯 달아놓고 수줍어하는 저 꽃은 무슨 꽃일까? 산중에서 저렇게 수줍어할 까닭이 있나? 겸손도 저 꽃처럼 80% 정도면 적당하다. 넘으면 자찬이요 모자라도 이해가 아니다. 삼목년도 수수하기 그지없는 상아색 꽃을 피워 올렸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희망을 품지도 않는다. 희망을 품지 않은 자에게 절망이란 없다. 저들은 계절을 기다리지 않는다. 제때에 올 것을 믿음으로 이름을 알기 전이나 알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몸짓은 한결같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에 나 말고는 무엇 하나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연이라 부른 것인가? 쓰러진 고목조차도 쓰러져야 할 자리에 쓰러져 있다. 비바람에 굴러내린 돌도 맞춤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나처럼 어디론가 자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간혹 산나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무숲을 난다. 미동도 하지 않는 꽃을 찾아 농을 걸고는 다른 꽃으로 떠난다. 나비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꽃도 없다. 단지 살짝 부는 바람에 향기를 실어보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안달을 하며 남들 앞을 오가거나 서성거리는가? 갑자기 주위가 낯설어지고 자신이 참담해짐을 느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었음을 알았다. 아니지, 어쩌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른다. 설사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되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요, 되돌아간다 한들 더 나은 길을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기왕에 지나온 길이야 운명이라 한들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싱거운 것이 인생이다. 지나고 나니 그것이 뭐 그리 화를 낼 일이었으며 심각해 할 일이었던가 실망스럽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참지 못하고 반응하던 일이 부끄럽다. 그때는 그것을 정의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남의 남루를
비겁을 혹은 목매를 벗어던지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실망했다. 실망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여겼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끝내 절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한다. 등으로부터 무거움이 느껴진다. 결국은 다 버릴 찜인데 진즉 내려놓지 못하고 굳이 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람. 그것은 길을 떠난 후 언제부턴가 줄곧 해온 생각이지만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 모두 꺼냈다가는 주섬주섬 다시 주워 담았다. 편견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러는 남의 눈치를 보고는 했다. 이제 얼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잘 우거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고 난다. 제각각의 크기와 색깔로 피어있는 꽃이 아름답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제각각 사는 법을 터득한 까닭이리라. 그래서 자연일까? 새들이 떠나는구나. 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집에도 제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낭만의 상실이 아니라 생명의 상실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분노 섞인 실망을 했었다. 최근 10여 년간 봄이면 푸트티라는 철새가 찾아와 환기통으로 들어가 2층 천장에 둥지를 틀고는 했는데 이 새 역시 10여 년간 다녀가면 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건 이 새나 저 새나 새끼를 쳐놓고는 부지런히 날며들며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모습이 참으로 장했다. 본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다 보니 모성애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부화하고 길러 가족 모두 제 고향으로 돌아가 먼 여정을 정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한다. 정확히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60번지 내 집 처마 밑을 떠나 얼마나 걸려야 제 나라에 도착하는지는 몰라도 간신히 깃털 갈고 날개 쭉지 깊이 뭉친 근육만 풀고는 다시 양주 땅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름 전쯤부터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출입을 시작했다. 무슨 병인지는 검사 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팔순 노인에게서 발병한 것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솔직한 시골 의사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다. 세상에 어떤 솔직한 의사, 아니 멍청한 의사가 우리 집의 긴장과 실망의 파고를 순식간에 높여놓은 것이다. 겁이 덜컥 난 우리는 곧장 후배가 병원장을 하고 있는 서울 모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급히 손을 써 CT 촬영 등 검사를 마쳤다. 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배탄해 결코 태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면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그만이라든가 자식들 다 무탈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는 등 평소 하지 않던 말씀을 하셨다. 삶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나는 준비가 끝났으니 너희들도 그리 알고 준비하라고 일러주는 것 같기도 하다. 다 저물녘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막내 아우가 맥주를 한잔 했다며
벌건 얼굴로 들어와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눈물을 감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심하다 싶을 정도의 혈려를 보였다. 누군가가 어머니에게는 선지가 좋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육촌 형수가 선지국을 사오더니 연이어 이웃에 있는 이가 선지를 사왔다. 천성이 당신의 몸이 아예 말을 안 들어 드러눕기 전에는 꿈지럭거리는 것이 습관이 된 어머니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간다며 나가셨다. 정육점에 들러 양과 곱창을 사다가 선지국을 끓이겠다는 것이다. 이튿날 마침 대구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고 점심 약속이 잡혀있던 터라 새벽부터 부산을 떠나야 했다. 최근 들어 통 밥맛이 없어 그나마 소식하던 끼니마저 거르기 일수인데 새벽밥 먹을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먼저 올랐다. 밥을 먹지 않겠노라고 하고 출장 가방을 챙기는데 밥을 먹어야 당약을 먹지 않겠느냐며 밥을 차릴 테니 한술 뜨고 가라고 성화를 대신다. 어제 선지국 끓여 놓았으니 먹고 가라는 것이다. 아니지, 먹여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상머리에 앉았다. 빨간 고추까지 썰어 고명을 얹은 것이 제법 그럴듯했다. 맛있노라며 밥을 말아 보란듯이 듬뿍듬뿍 떠넣었다. 물어온 먹이를 날름날름 받아먹는 새끼를 대견스럽게 쳐다보는 어미새처럼 식탁 의자에 두 팔을 기댄 어머니는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앞에 서 계셨다. 그렇게 먹고 가면 얼마나 든든하니 하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먹길 잘했지 원 저렇게도 흡족해 하시는걸. 나도 대답했다. 맛있게 잘 먹었죠, 어머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떠난 출장은 오후 3시경쯤 마무리가 되었고 돌아오는 차편은 저녁 6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하다가 역에 나가 귀경을 앞당기기로 하고 전철역으로 향했다. 그때서야 갑자기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아우에게 전화를 넣었다. 아우는 의사 말이 암으로 의심된다며 보름 후에 다시 신장 내시경 검사를 하자고 해 예약해 놓고 왔노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낙담스러웠다. 몹시 절망하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이달 말이라니 보름은 너무 멀다. 마음이 급해졌다. 80 노인에게 보름을 기다리라니 지레 죽을 노릇이 아닌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염치를 무릅쓰고 원장과 통화를 했다. 언제나 사람 좋은 후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검사 일정을 앞당겨 보겠노라고 한다. 담당 의사가 다시 검사해 보자고 했다면 아직은 암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 말고 노인네나 안심시켜드리라며 전화를 끊었다.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눈물이 날 지경으로 지금껏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었다. 전철도 버스도 느리기만 했다. 세월은 그리도 빠르면서 시간은 왜 이리 더딘 것인가. 얼추 집에 도착할 무렵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께나 왔느냐며 어서와 저녁 먹으란다. 갑자기 식욕이 솟구쳤다. 상 앞에 앉아서 출장은 잘 되었냐고 물으실 것이다. 오늘 뜯은 상춘이 쌈을 싸먹으라고 주문하실 것이다. 오냐, 꾸역꾸역 밥을 먹을 테다. 눈을 하얗게 뒤집고 입이 찢어져라, 볼이 터져라 상추쌈을 먹을 테다. 상추쌈이 목에 걸려 끼룩거려도, 그래서 눈물이 나도
가슴을 치며 삼킬 테다. 집을 떠난 철새들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미는 또다시 먹이를 물어다 제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리고 대견하다는 듯 먹이를 삼키는 새끼를 내려다보며 귀향을 꿈꾸겠지. 그러나 돌아가면 다시는 자신은 새끼와 함께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저 철없는 새끼들이야 어미의 안타까움을 어찌할까. 아, 나는 어쩌란 말이냐.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날 채비를 하는 나의 어머니.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어머니의 머나먼 여정이려니.